이번 시간에는 주 디젤 제너레이터의 원동기 운전 이후 블랙아웃된 메인버스의 전원 복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이후에 필요한 조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뮬레이션 진행을 위해서 앞전 시간에 저장해 두었던 시나리오를 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딩 이후에 현재 상태의 전원 상태를 확인을 하기 위해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 화면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 넘버원 디젤 제너레이터 원동기만 운전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이머전시 발전기가 운전돼서 이머전시 버스바에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버스 타이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머전시 버스바에서 메인 버스상으로 전력을 공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주 발전기의 ACB가 클로즈가 되면 이와 연동이 돼서 이머전시 버스상의 버스 타이는 클로즈가 되고, 동시에 이머전시 제너레이터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차단하는 ACB는 오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발전기 ACB가 차단하는 순간 버스 타이는 클로즈, 이머전시 제너레이터 ACB는 오픈이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차단기가 동시에 동작을 하겠지만, 이 사이에서도 순식간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머전시 버스 라인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은 순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이머전시 버스바에서 운영 중인 이머전시 버스바에서 공급되는 전력으로 동작하는 각종 기기와 전열기구들은 순간적으로 블랙아웃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와 연관해서 관련된 알람들이 알람 리스트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들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젤 제너레이터 넘버원 쪽의 ACB를 클로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로 판넬로 이동을 해서 보게 되면 현재 싱크로 판넬에 메인버스 원동기 자체의 주파수와 전압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다음에 440에 60Hz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ACB를 오픈하고 클로즈하는 버튼이 중간에 놓아져 있고, ACB를 클로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를 하게 되면 ACB가 클로즈가 된 상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와 동시에 버스 타이가 클로즈가 되고 이머전시 제너레이터 ACB는 오픈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알람 리스트에 보게 되면 각종 알람이 와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람을 스톱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 현재 전압이 440에서 445.4V로 약간 상승을 하는 상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전압과 주파수의 변동은 빈번하게 싱크로 판넬에 와서 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전압에 해당되는 볼티지 현재 높기 때문에 디크리스를 눌러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크리스, 인크리스와 관련된 것은 전자석에 가해주는 전류량을 늘렸다 줄였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압을 높이거나 줄여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략 440, 60Hz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메인 버스에 60Hz 440.4V가 공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알람이 와 있던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오타 부분을 가보게 되면 현재 이 부분이 있습니다. P2.7이 실제로는 정상치지만 지금 현재 적색으로 인해 가지고 알람이 한번 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깜빡이는 부분들은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정상치 값으로 복귀를 해 놓습니다. 시워터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바도 현재 정상치 값인데, 여기에 있는 펌프가 한번 멈췄다가 전원 복귀되는 이후에 자동 운전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돌아감으로 해서 현재 정상치로 복귀가 되어 있습니다. 깜빡이는 부분은 마우스로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정상 운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전기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시워터 부분에 정상값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복귀를 시키고, 다음에 엔진 드리븐 하이 템퍼레처 펌프도 복귀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퓨얼 오일 부분 디오 서플라이 펌프도 멈췄다가 시퀀셜 스타트가 ON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운전이 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압력은 떨어져 있지만 다시 원상 복귀가 되어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깜빡이는 부분 마우스로 클릭해서 어커널라지먼트를 해줍니다. 자, 다음에 전원이 복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복수의 장비들은 자동 운전으로 놓아두는 게 향후 이상 없이 기기들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먼저 프레시워터 쪽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센트럴 프레시워터 쿨링 시스템에 현재 운전 중인 펌프는 넘버 2 펌프가 되겠는데, 1번 펌프와 3번 펌프도 차단기를 통해서
자동 운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단기로 이동을 해서 그룹 스타트 판넬상에서 해당되는 차단기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원 440 피더 판넬 이동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 센트럴 쿨링 프레시워터 펌프가 있습니다. 차단기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놓고 화면 이동하게 되면 펌프의 가운데가 빨간색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버 3 펌프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넘버 2 피더 판넬, 넘버 3 센트럴 쿨링 프레시워터 펌프가 있습니다. 차단기 올려주고 이동을 해보게 되면 1번, 3번 펌프의 차단기가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해당되는 펌프의 밸브를 라인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펌프의 모양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펌프 컨트롤과 관련된 화면이 팝업창에 뜨게 되고 이 화면에서 오토로 돌려주게 되면 자동 운전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오토로 두겠습니다. 자, 오토로 두게 되면 펌프의 가운데가 노란 색깔로 바뀌게 되는데 이 노란 색깔이 펌프가 자동 운전을 할 수 있는 모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시워터 쿨링 시스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운전 중인 펌프는 넘버 2가 되겠고 넘버 1과 넘버 3 펌프도 자동 운전으로 두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차단기를 찾아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 440 피더 판넬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넘버 1 메인 쿨링 시워터 펌프 차단기 있고 그 아래쪽에 넘버 3 메인 쿨링 시워터 펌프 차단기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펌프의 입구에 해당되는 입구 밸브 열어서 라인업을 하고 펌프를 눌러서 파업창을 띄운 후 오토로 두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노란색으로 펌프의 가운데가 바뀌게 되어 자동 운전 모드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에어 컴프레셔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 컴프레셔 쪽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현재 빠른 발전기의 시동 공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넘버 1 에어 탱크에만 차징을 한 상태인데 전원이 복귀되어 있기 때문에 넘버 1 에어 컴프레셔도 운전을 해서 넘버 2 에어 탱크, 이머전시 에어 탱크를 다 차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에어 컴프레셔를 운전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판넬을 눌러보게 되면 현재 차단기가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단기를 찾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 440 피더 판넬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중간쯤에 넘버 1 메인 에어 컴프레셔 차단기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차단기를 ON을 해놓습니다. 자, 다음에 넘버 2 에어 컴프레셔를 조작을 해봤기 때문에 넘버 1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익스펜션 탱크의 수위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켓 라인으로 들어가는 입구 밸브 FW03 밸브를 개방을 해서 자켓 쪽 라인을 라인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압축 공기가 나가는 출구 밸브 A10번 밸브와 다음에 A11번 밸브 넘버 2 에어 탱크의 차징 밸브를 개방을 하고 넘버 1 에어 컴프레셔를 스타팅하고 오토로 두겠습니다. 넘버 1 에어 컴프레셔가 운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다음에 넘버 2 에어 탱크에 압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다음에 조금 있다가 넘버 2 에어 컴프레셔도 압력이 낮아져서 동시에 두 대의 에어 컴프레셔가 동작함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머전시 에어 탱크도 차징을 해 놓습니다. 혹시 블랙아웃 되고 다음에 넘버 1, 넘버 2 에어 탱크에 에어가 없을 경우 이머전시 에어 탱크를 통해서 발전기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에어를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선내 전원을 복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머전시 에어 탱크는 항상 풀로 차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컴프레셔들이 다 자동 운전으로 놓아 있기 때문에 특정 압력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멈추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MGPS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워터 라인에 보게 되면 센트럴 시워터 쿨링 시스템의 중간에 하단에 보게 되면 MGPS가 있습니다. 이 MGPS는 해양 생물이 냉각수 계통 내에 서식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전극이 C체스나 C체스트 주위에 설치되어 있고 구리 전극은 해양 생물의 부착을 방지를 하게 되고 알루미늄 전극은 배관 계통의 부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당되는 이 전극에 전류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해양생물의 억제를 방지를 하게 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압과 주파수, 전압과 전류가 0.0, 0.0으로 동작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MGPS 동작은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아이콘을 눌러보게 되면 팝업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동작을 할 수도 있고, 또 컨트롤 판넬 상에서도 동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차단기가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메인 스위치보드의 차단기를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원 미셀리니어스 440 피드 판넬을 보게 되면 하단에 MGPS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켜보겠습니다. 오늘 시켜놓고 시워터 쪽에 가보게 되면, 자, 이 부분에서도 스타팅이 가능하고, 다음에 MGPS만을 위한 독립된 도면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MGPS-N ICCP가 있는데, 화면을 눌러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MGPS고 오른쪽이 ICCP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MGPS는 마린 그로스 프로텍션 시스템에서 앞에 있는 영문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장비가 지칭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MGPS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GPS의 전압과 전류가 상승을 함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 전류는 12A, 전압은 24V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시워터 라인에 MGPS가 정상 동작을 하고 해양생물의 서식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관실의 환기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거나 배기를 시켜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선박에 설치된 환기장치는 총 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본 게 이머전시 제너레이터에서 공급할 수 있는 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머전시 스위치보드를 가보게 되면 넘버 2 포트 엔진룸 서플라이 이그조스 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팬을 하나를 서플라이 쪽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중 1대를 지금 동작을 시켰고, 나머지 벤트 팬들을 찾아서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3 피더 판넬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넘버 1 스타보드 벤트 팬이 있습니다. 넘버 1 스타보드 벤트 팬에 차단기를 올리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벤트 팬을 동작시킵니다. 다음에 넘버 4 440 피더 판넬 이동을 해보게 되면 넘버 1 포트 벤트 팬이 있습니다. 차단기 올리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다음에 그 우측에 보게 되면 넘버 2 스타보드 벤트 팬이 있게 되겠습니다. 차단기 올리고, 다 지금 현재 서플라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이그조스 팬으로 배기를 시키는 팬으로 동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관실의 환기 장치는 모두 동작을 한 상황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자, 발전기의 전원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442.7V로 나와서 전압을 약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비상발전기는 이제 원동기만 동작을 하고 있고, 모든 전원은 메인 버스에서부터 다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상발전기는 운전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비상발전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원동기를 스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동기를 스톱을 하면 RPM이 내려가게 되고, 다음에 반드시 비상발전기의 스탠바이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스탠바이 램프에 불이 들어와야 나중에 주 전원이 블랙아웃 됐을 때 비상발전기가 자동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기사가 PMS를 위해서 비상발전기 원동기 동작 시험을 할 때 테스트 모드를 ON 위치에다 갖다 놓게 되는데, ON으로 갖다 놓는 순간 스탠바이 램프의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로 놔두게 되면 결국 블랙아웃 돼서도 이머전시 제너레이터는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해야 하는 이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항상 테스트 모드는 오프 상태로 놔둬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사는 엔진 작동 시험을 하고, 다음에 작동 검사 끝나게 되면 엔진을 멈추고 테스트 모드를 반드시 오프 위치에다 갖다 놓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바이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를 재차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람 중에 이머전 제너레이터 배터리 로우 볼티지 알람이 와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가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트립이 걸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ON을 시켜놔서 차징이 될 수 있도록 해두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주
발전기 동작 이후에 전원 복귀 및 비상발전기 자동 스탠바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